안녕하세요. 인간관계 속에서 나다움을 이야기하는 현다운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의 속마음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은 다른 사람의 속마음은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상대의 생각과 마음을 유추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신도 모르게 독심술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독심술에 능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상대에게 섭섭한 일, 기분 나쁜 일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마음을, 생각을 꿰뚫어 보는 거는 사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죠. 말하지 않아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몰라줘서 섭섭해. 이 정도는 말 안 해도 눈치껏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대하거나 실망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내가 보낸 텔레파시도 감지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보낸 텔레파시는 귀신같이 알아차려서 내가 원하는 걸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추측하고 간파한다고 해서 다 알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마음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도 알기가 너무 어려운데 타인의 마음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내겠어요? 그의 마음을 내 느낌대로 직관하고 생각해버려서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 주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26살 영희씨가 있어요. 3년째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날 만나기로 해서 굉장히 기쁜 영희씨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3살 연상의 남자친구 철수씨는 이제 취업을 준비하느라 굉장히 바빠요. 대학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취업 준비는 더 열심히 하는 남자친구입니다. 그래도 주말 중에 하루는 꼭 만나서 놀기로 약속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남자친구가 핑계를 대면서 4주째 만남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희 씨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꾸 못 만나니까 마음도 멀어지는 건가? 아무리 공부할 게 많고 취업 준비가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괜히 섭섭해지네. 아무리 바빠도 4주 동안 약속을 미루는 거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일 거야. 아니, 무심한 거야. 약속을 이렇게 안 지키는 걸 보면 관계에 무책임한 게 사실이야.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라 생각해서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아. 느낌은 확신이 되고 그에 따라 사람을 판단합니다. 남자친구 마음쯤이야 나의 독심술로 충분히 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주변 친구들에게 고민 상담도 하고 이건 이별 사유 되는 거지 확인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너에 대한 믿음이 점점 흔들리는 것 같아. 우리 그만 만나자. 남자친구 철수 씨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자친구는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요. 부모님도 대기업의 임원진이에요. 48평 잠실에 있는 주상복합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철수 씨는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을 와가지고 4평짜리 원룸에 살고요.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고 계세요. 철수 씨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벌이를 하고 연애도 합니다. 취업 준비도 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달에 형이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금이 없어서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입니다. 어머니께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 혼자서 무료 법률 사무소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알아보고 있고요. 피해자를 찾아가서 무릎까지 꿇고 사과하니 절망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자친구에게는 차마 이런 상황을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내 상황을 물어보지도 않고 화만 내다가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에게 괜히 섭섭하기만 합니다. 철수 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참았던 눈물이 터트려졌고요. 그리고 답장을 합니다. 그래 영희야, 너는 나에게 과분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놓아주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너를 만날 처지는 안 되는 것 같다. 미안하다. 답장을 받은 영희 씨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역시나 자신의 독심술이 정확하게 명중했다는 것을 알고 확신과 함께 마음은 무너집니다. 섭섭함, 분노, 억울함, 그리고 초라해진 자신에게까지도 화가 납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만약 영희 씨가 철수 씨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을 하고 철수 씨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보려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반대로 철수 씨도 상황이 많이 힘들긴 하지만 여자친구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이해를 부탁했다면 이 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 인간관계를 만나보니까 이러한 독심술로 인해서 헤어지는 연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가 진정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내 짐작이 오해를 낳고 오해가 확신이 되어서 진실처럼 받아들이는 인지오류가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사회생활을 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는요, 내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상대에게 표현할 줄도 알아야 하고 상대의 마음도 물어서 그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진심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상대가 나에게 불만이 있는 것 같다면, 나를 멀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상대에게 섭섭한 마음이 든다면, 오해받는 것 같아서 억울한 마음이 든다면 상대를 멀리하기 전에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내 감정이 상대방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 번째, 용기 내어 말해서 물어보기.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배님이 요즘 저를 불편해 하시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요. 혹시라도 제가 선배님을 불편하게 만든 일이 있을까요? 실수한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배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서 용기 내어 여쭈어 봅니다.
사람은 취향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자주 보는 사람이라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성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고 조심할 필요도 있습니다.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조심해주는 것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하고요. 독심술로 알아내긴 어렵거든요. 그러니 용기 내어 물어보고 내 감정을 고백하고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또 물어보면 진심은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독심술로 멀어질 뻔했던 관계가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으로도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진실을 말하는 용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연습해보면 의외로 효과가 좋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될 거고요.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가 미안해해서 더 잘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내 마음을 절대 알 수 없고요. 물어보지 않으면 상대의 마음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용기 내어 상대방에게 말을 하고 표현해보세요. 관계가 더욱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부터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